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제가 급하게 싱가포르 출장을 다녀왔는데 어젯밤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뭐 압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박빙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선거 전에 이제 트럼프의 승리를 점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았고 결과는 공화당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 하원, 미국 의회를 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완승을 거뒀는데 결국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어제 실제 뭐 미국 주가는 S&P 500이 5,900 신고점을 돌파하고 한 3% 상승하고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10% 이상 올랐습니다. JP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테슬라가 15% 급등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 정책은 세 가지 관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세금을 낮춰주는 감세. 좋은 거죠. 두 번째는 관세, 그러니까 무역 정책을 써서 더 강한 미국을 추구하겠다. 이것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수 산업에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완화,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 혜택을 입을 텐데 이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래 그 디멘셔널 펀드라고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 공동 창업자 아니면 지금 이제 임원으로 근무하는 데인데 이런 계량 분석, 과거 데이터에 입각해서 팩트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인데 미국 대선이 실제 그 해당 선거가 있었던 달의 주가에는 임팩트가 없었다. 이제 그런 결론을 보여줘요. 이거는 1926년, 그러니까 한 100년 전부터 작년 말까지 월 기준 이게 수익률의 분포입니다. 월별. 그래서 딱 가운데 여기 점선이 있는 게 제로인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수익률이 난 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많이 갈 때는 이제 수익률이 엄청 많이 난 주가 상승이 컸던 달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안 좋은 월인데 우리가 정규 분포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가장 많이 그 상승월이 있었던 건 한 달에 1%에서 2% 상승. 근데 여기 보면 공화당이 이긴 것이 빨간 점선이 있고 빨간 점이 여기 이제 찍혀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것이 민주당의 색깔인 그 민주당이 대통령이 된 그 달의 그 달의 주가 수익인데 뭐 상당히 비슷하게 양쪽이 많이 모여 있지만 그래도 조금 공화당이 당선이 된 달이 주가 상승이 좋았다. 근데 이제 디멘셔널 펀드가 주장하는 것은 시장이라는 건 상당히 똑똑해서 개별 투자가는 우리가 우둔할 수 있지만 시장은 합리적이고 똑똑해서 이미 많은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을 통해서 선거 전에도 이미 반영이 된다. 최근에 보면 금년에도 트럼프 관련 주가 상당히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일시적으로 8, 9월 달에 해리스가 두각을 나타냈을 때는 약세를 보였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트럼프 관련주 업종들이 상승을 보였고 어제도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시장을 놓고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큰 의미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 이익이 얼만큼 증가하느냐, 금리, 밸류에이션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그동안 그 과반수가 안 됐던 상원을 52석을 차지해서 대다수가 됐고 머저리티가 됐고 하원은 더 약진을 해서 상당히 강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국회, 의회가 아주 강한 경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결국 내년 초까지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 트럼프가 조각,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나 주요 그 포지션을 임명을 할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본인의 정책의 시그널을 보낼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교 정책, 그 다음에 경제 금융 정책, 그 다음에 이민 관련. 우리는 좀 느끼지 못하죠. 미국에서는 이미그레이션이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주가가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10% 이상 올랐고 금융주가 진짜 급등을 했어요. 이제 그 이유가 그 규제 산업이고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이후로 미국은 전반적으로 금융업을 강하게 규제를 하는, 그러니까 다시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사고를 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러한 강한 규제 정책을 취했고 특히 민주당 정권 하에서는 그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사모펀드 유닛을 다 처분하고 레버리지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명성이 요구되는 그다음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하고 보면 금년 들어서도 미국의 금융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뭐 10년 이상 월가 황제 역할을 했던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드, 뭐 제가 90년대 JP 모건 홍콩에 근무해서 이 회사 기업 문화를 알기도 하지만 제이미 다이먼드가 본인은 뭐 고사할지 모르지만 재무장관 후보로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사실이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히 호재이고 실제 산업계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큰 역할을 하고 금융계는 제이미 다이먼드, 그러니까 양강 그 CEO 출신들이 정부의 깊이 정책에 관여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원래 제이미 다이먼드는 민주당 성향이에요. 그동안은 민주당 후보를 많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 연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이해 못하고 비난하고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에 대해서 너무 그 편협한 생각을 한다면 되게 큰 코를 다칠 것이다. 특히 트럼프의 경제 정책, 세금 정책, 이미그레이션, 이민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도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런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상당히 가능성이 뭐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은 어차피 JP 모건에서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밝혔습니다. 시장 주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법인세는 현재 21%인데 카밀라 해리스는 28%로 올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 공화당 트럼프는 15%로 여기서 법인세를 더 낮추겠다. 크게 보면 세금은 개인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그 다음에 자본소득세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트럼프는 내년에 만기가 되는 본인이 만들었던 감세와 일자리 관련된 법안을 아주 영구화시키고 확실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 분석에 의하면 법인세 인하로 인해서 기업이익이 한 4, 5%는 증가하고 실제 이런 감세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기업이익이 더 늘어난다면 구조적으로 이익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최소한 지금 퍼 기준으로 22배가 유지가 되거나 또 높아질 여지가 있다. 근데 실제 원래는 하원이 법안을 세법 관련된 걸 다루는데 하원도 지금 이제 상하원을 다 이제 공화당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금 정책과 달리 무역 정책 관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서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훨씬 파워풀할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동안 얘기한 게 모든 국가에 대해서 미국으로 수입에 대해서 관세를 10%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 무역 정책을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투자가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많을 거겠지만. 근데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가 계속 한 얘기 중에 연초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e most beautiful word in dictionary is tariff.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그만큼 관세라는 그 수단을 갖고 무역 상대국들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겠다는 얘기여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점을 지켜보고 미국의 내수 산업들이 그런 면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겠다. 강한 미국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규제 완화에서 그다음에 내수 정책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지금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이미 그 정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그런 새로운 위원장 자리를 일론 머스크한테 주겠다고 트럼프가 얘기했고 어제 테슬라 주가가 15% 급등을 해서 시총이 9천억 달러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머스크는 한 1억 달러 넘는 돈을 트럼프를 위해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실제 트럼프가 당선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본인은 어제만 해도 시총이 급등을 하면서 본인 개인적으로 한 20, 30조 원의 물론 페이퍼 게인이긴 하지만 지분 가치가 이제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론 머스크가 정부의 지출과 관련된 정부의 조직과 관련된 여러 그 자리에 직접 그 관여를 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면 이해관계의 상충이 많이 될 텐데 왜냐하면 테슬라 자동차 특히 자율주행에 대한 승인도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스페이스X에서 어떤 로켓을 활용하고 어떠한 규제 정책을 할 건 이 모든 게 정부의 정책인데 본인이 깊숙이 이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이제 갈 테니까 되게 그런 면에서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지만 테슬라 포함해서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들한테 되게 좋은 얘기다. 그래서 실제 트럼프는 그 A Star is Born 그래서 실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이러한 천재는 우리가 천재 경영자는 보호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가 60%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를 하면 중국은 지금 공급 과잉이고 내수가 위축돼서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더 공급 과잉이 심화되고 디플레이셔너리가 될 수 있는데 시진핑은 일론 머스크가 필요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와 시진핑 사이에서 중개자 그 교감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것을 시진핑이 원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테슬라의 상해 공장이 지금 아주 중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머스크가 아주 대단한 해칭을 한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고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주가가 오르는 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